이 와중에 이제 미국 통화당국이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긴축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가 고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결정이 났죠.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며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찍은 겁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and is likely to be bumpy.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내내 이어진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1.5%포인트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과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커진 겁니다. 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책무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인데 물가 안정 2%로 잡는 것인데 그게 6%에서 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연준으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있고 이게 예금자들 사이에 공포 심리가 퍼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이것도 잡아야겠는데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고민은 안 했을까요? 만약에 연준이 네. 긴축 기조를 좀 포기를 하고 동결을 하거나 하면 시장이 네. 아 위기는 위기인가 보다 생각할까 봐 그래도 기조는 지키면서 뭐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은 외과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일이 있구나라고 그렇죠. 판단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야. 우리 가던 길 갈 거야. 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3월 16일 날 유럽 중앙은행 ECB가 0.5%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 별 탈이 없었거든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거는 2021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였던 거고 어쨌든 0.5% 꽤 큰 폭으로 올렸는데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판단을 했을 법합니다. 일종의 시장에 대한 심리전인데 지금. 네, 지금 완전 심리전이죠. 그래서도 뭐 인하는 없다까지는 얘기하고 네. 그러나 동결은 가능할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곧 금통위 결정을 해야 돼요. 당장 그 부동산 이쪽 동네에서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걱정과 전망을 하고 있나요? 우선적으로는 금리가 한 2%가 넘었던 시기 자체가 작년 7월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주택 시장의 가격의 흐름과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뭐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던 과정 안에서는 뭐 금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에 둔감했었는데 이렇게 팽창된 통화량 안에서는 자산과 이 금리에는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네, 네. 특히나 뭐 국토연구원에서 내놓는 여러 보고서를 보더라도 유동성하고 금리가 가장 이 주택 가격의 핵심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부동산에 이게 잡혀 있거든요. 부채가.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0.25% 정도의 인상이라면 다음에는 한 번 정도는 더 동결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연준의 그 베이비 스텝 발표 직후에 네. 그 원화가 강세.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우리는 네. 잘 못 올릴 거야가 반영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한 몇 개월 정도는 아예 경착륙에 가까운 수준 정도로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급락의 비중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한 번 정도는 조금 쉬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금리 좀 올리고 네. 우리는 못 올려서 차이가 벌어지면 네. 그러면은 이제 환율이 환율이 움직여야 문제가 되죠. 하는데 환율을
다소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럼 국제 수지가 망가지는 거 예, 아니에요? 국제 수지 원화가 약하면 국제 수지에는 유리한데 네. 망가지는 거는 소득이죠. 실질 임금이 다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1인당 GDP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일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건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3만 5천 했다가 3만 3천, 3만 2천 이렇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심리적 효과를 가지는 거거든요. 실질 임금을 버티고 환율도 버티면 네. 경상수지가 이제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뭐 계속 나빠져 온 것이고 이거는 사실은 환율 때문에 나빠졌다기보다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경상수지 이 적자가 늘어난 것인데 무역수지 적자가. 그런데 환율을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그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데 또는 흑자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1인당 GDP가 떨어지게 되는 이게 참 난감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